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07.02포인트로 3,207.02포인트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시 3,200선을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74% 상승을 하면서 1,045.98포인트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줬는데요. 외국인이 775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또 기관이 3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253억 원, 외국인이 56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645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루카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날인데요. 루카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아, 되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뵙고 싶었어요. 어제도 안 그래도 어제 루카님 스페셜로 꾸몄었는데 네네. 실제로 안 나와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이제 밝은 인사를 같이 해드리면서 네.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우리 루카님과 힘차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이번 시간이랑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소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어요. 지금 남해편님이 이제 시작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저님이 방송 시작입니다 하셨고 초보주식왕님이 오늘도 또 입장을 해주셨네요. 네, 초보주식왕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하락멈춰님이 하락 멈춰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락멈춰님은 종목들 때문에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락멈춰님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소통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호사님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겨주시면서 루카님 멋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멋지시네요. 저 진한 눈썹, 습관댕이 눈썹의 루카님. 네, 여러분들 루카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호미님까지도 루카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라고 하셨고요. 또 초보주식왕님이 아나운서님 오늘 빨강이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이렇게 빨간 색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또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캐스트님이 베스파에 지금 물려왔는데요. 가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유하고 계시니까 매수가랑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봄날님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슈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우정사업본부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블록딜 처분한다라는 기사가 뜬 거를 지금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에 이슈 종목 다룰 때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살펴보니까 무명인 님이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하락을 했는데 LG화학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G화학 계속해서 리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루카님, 네. LG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GM 리콜 사태가 지금 나오면서 삼성 SDI에게 이제 전기차 섹터의 대장주를 뺏기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사가 되면서 같은 자회사로서 이 상승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텐데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은 여전히 삼성 SDI와 함께 이제 글로벌적인 전기차 섹터를 계속해서 1, 2위를 유지를 해줄 것이고 LG화학이 만약에 떨어진다 한다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 밑에서부터 차분히 매집하는 그런 투자 모멘텀을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LG화학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신 무명희님의 질문에 이렇게 루카님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LG화학 오히려 하락할 때 좀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소통하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시광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루카님이 한 줄평을 주셨는데요. 바로 언어의 마술사 슈퍼파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파월 의장이 어떤 언급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물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 8월 27일 밤 11시에 이제 경제에서 올 한 해 가장 큰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있었죠. 앵커님. 네, 네, 잭스놀 미팅이었죠. 맞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바로 네. 잭스홀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잭스홀 미팅을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잭슨홀 미팅을 관전을 했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 이제 3일짜리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바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제롬 파월 연설인 부분이 바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게 27일 밤 11시였고요. 바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이제 인사들, 그 인사들이 인사라는 곳이다. 인사들이 인사라는 곳이다. 네. 옛날 사람. 네. 라임 좀 맞췄다고 이렇게 옛날 사람이라 부르시다니. 웃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웃으라고 했는데 웃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많은 인사들이 모여서 중요한 말들을 하는 곳인데 원체 중요한 분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말을 이제 파월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혹시 앵커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집중하세요. 그럼요. 저 집중하고 있죠. 네. 양적 완화라는 이제 말을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잭슨홀 미팅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 원체 중요한 인사들이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계 경제를 좀 뒤흔드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가져가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로 테이퍼링을 일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연내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
라는 발언을 거의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파월이 마법사라는 말을 왜 했느냐. 이 파월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테이퍼링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언어의 마술사처럼 이렇게 녹여내는, 시장에 녹여내는 발들을 하면서 시장은 결국에는 아, 테이퍼링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됐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게 어떤 뉘앙스로 할 것이냐. 연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달에 할 것인지 그런 말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게 되었는데 혹시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앵커님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테이퍼링이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잘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네.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연방중앙은행에서는 자산들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게 무슨 말이냐? 각 기업의 채권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채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방중앙은행에서 그 채권을 사주고 그 채권을 팔아서 만들어진 돈으로 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시장이 좋아지고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나 이거 멈추겠다.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사람들이 이 테이퍼링에 집중을 하느냐. 바로 완화적인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집중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순서상으로 테이퍼링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금리 인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술주들,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면 그 이자 부당한 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투자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아, 기업이 좀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돈을 옮겨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과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다양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의 주최자죠. 이제 캔자스 시티의 에스더 조지님이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거다. 앞으로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아, 네. 저는 네,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즐거워서 웃고 있는데요. 네, 저도 웃음이 네. 터져가지고, 네. 테이퍼링을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행사 주최자다 보니까 이제 파월가 앞으로 미리 사전에 뭐 말을 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스포일러가 아닐까라는 느낌의 시장에 긴장감을 주었고, 바로 매파적 성향 이제 카플란 총재님도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8개월 안에 이 테이퍼링을 끝내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한 겁을 많이 주었는데 다행히 언어의 마술사인 파월이 나타나서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라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풀어주었고 결국에는 나스닥 신고가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루카님이 지난번이었죠, 주말이었죠. 파월 의장이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짚어주시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다라고 언어의 마술사 슈퍼파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일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20일 만에 이제 3,2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4천억을 순매도 한 점은 내일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903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300억을 순매도 한 부분이 제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선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먼저 거래를 함으로써 이 시장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4,3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하락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이제 컸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8월에 이제 수출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호조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 현물을 순매수한 것도 호조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지만 선물을 순매도한 부분은 이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시황과 함께 이제 같이 투자 포인트로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었지만 어제 오늘 이틀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코스피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분석해주시고 내일 전망까지도 해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그 사이에 톡방에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한번 위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텔쾌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먼저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남해편님이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모티콘 보니까 아까 전에 루카님이 아재 개그 하신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루카님 좀 반성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님이 제 말에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지금 봤습니다. 아나운서님 복장이 오늘 장대 양봉이네요 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대 양봉 아나운서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일 위로 갔으면 상승을 했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호민님, 네, 부디 제가 이렇게 장대 양봉 빨간 색깔 의상을 입고 왔으니까요. 부디 내일 호민님의 종목들 다 빨간 색깔 불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멈춰님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금융주를 이제부터 좀 모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루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주들 지금부터 모으면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고 앞으로 연내에 몇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이 지금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금융주를 지금부터 모으기보다는 단기적인 접근해서 금융주 중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점인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금융주 중에 이제 국내 이제 HTS를 이제 운영을 하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거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수수료 차익이 굉장히 크다는 이제 오늘 뉴스도 나왔고. 그럼 전문가님. 금융주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주들, 보험주들, 증권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셋 중에 어떤 섹터가 좀 괜찮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보험주 중에 이제 메리츠 그룹 계열사를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사 이제 지분 취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리츠 그룹 계열사를 좀 눈여겨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저도 쓰고 있지만 이제 키움증권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조정이 온다면 이거를 매수해보는 시점으로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키움증권을 매수 시점을 아무 때나 지금 잡으시면 굉장히 물리시겠죠. 네. 그래서 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죠. 네, 시청자분들은. 주기 척척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유망한 종목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 루카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유망한 종목도 2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금융주들 지금부터 사 모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 루카님이 정확한 종목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메리츠 그룹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안에서는 키움증권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세한 시점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톡방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편하게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오늘 1부랑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시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큰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뤄볼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정말 베트남의 나노젠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다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9%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룹주들도 덩달아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HLB 그룹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HLB가 최근에 이제 나노코박스라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이제 긴급 승인 기대감에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나노코박스라는 게 이제 세계 보건기구의 이제 사용 승인 절차가 도입이 되면서 주가에 이제 기대감이 엄청난 강세로 실렸고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 이제 예방 효과가 최대 96%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한 HLB의 주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HLB 전체적인 그룹주들이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으로 HLB를 지켜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상승세가 있어서 다음날 이제 매매를 노려봤는데 HLB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주인 이제 HLB의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이외에 HLB 그룹사 계열사들의 그런 주가들을 노려보는 게 좀 적당한 매매법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이 HLB가 지금 나노코박스가 또 주목이 받는 이유는 지금 백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들어가게 되고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라는 나노코박스의 백신을 긴급 승인을 받아서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이 실적이 바로 HLB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HLB의 주가를 여전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HLB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고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이제 저항선에 지금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쌍고점에 이제 저항선을 맞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볼만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매수를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HLB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네, 제가 노란톡방을 지금 열심히 보다가 지금 카카오뱅크를 말씀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지금 블록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뜨거우신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또 높게 잡은 이슈도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 판단, 조기 편입 판단은 소식도 있어서 오늘 상승을 했지만 시간 외로 이제 블록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뱅크 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시행을 했고 한번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지금 나온 게 이제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90%를 이제 블록딜을 이제 착수한다는 이제 얘기에 이제 시외에 좀 하락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고평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주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카카오의 그룹 계열사라는 점이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선방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다음날 대응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카카오뱅크의 그런 실용성이라든지 카카오뱅크의 이제 기업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저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를 매수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춘다면은 충분히 탈출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에 만약에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블록딜 이슈 때문에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보는 기회에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에 지금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호사님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매수해도 되나요?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엄청 올랐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상장하자마자 따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데뷔를 화려하게 했는데요. 제 친한 친구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웃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을 공모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는 이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따상을 성공했는데요. 이제 내일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소 섹터 쪽에서 좀 많은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최근에 기업 공개 대여급으로 꼽혔던 크래프톤이 이제 5조 한 400억 정도 되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이제 8조 4천억, 그리고 아주스틸은 22조 3천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수소 섹터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물어보신 질문이 내일 매수를 해도 되냐 물어보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거 매수의 기회를 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IPO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조금 흔들림 없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따상을 깨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해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일 과연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당연히 매수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안 되죠. 과감하게 이제 과감하게 종목을 이제 서칭해서 주가 흐름을 보고 그 만약에 전일 종가가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전일 종가가 깨졌다가 다시 그 종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단타적인 접근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제 수소 저장 연료 탱크 그리고 모듈 등을 제조 공급하는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진 다이아몬드 그리고 일진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일진 다이아몬드 같은 그룹 계열사들에서 수소 저장 탱크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현대차의 수소차인 이제 넥소 등의 수소 저장 용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이제 핵심 부품을 다루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제 수소차 시장이 발전을 할수록 이 일진 하이솔루스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을 해서 오늘 사람들의 투심이 좀 강력하게 발휘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보니까 톡방에 바로 질문 주셨던 분이 바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안 사지던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회를 안 주고 오늘 바로 따상에 성공하면서 정말 사고 싶었던 분들 기회를 안 줬었는데요. 내일도 매수 기회를 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를 한번 기준으로 보고 내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조일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소식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이제 왜 갑자기 상승을 하느냐? 와, 재활용이 많이 모였나?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전문가님 왜 알루미늄인데 종목명은 알미늄이에요? 뭐 이거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내일 뭐 알미늄 거기 IR에 전화해서 정말 앵커님 우리 앵커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네. 제가 내일 기업 IR에 전화해서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네. 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네.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미늄 아무튼 뭐 기업의 이름은 이제 대표가 정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알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만에 최고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 알루미늄이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냐? 바로 2차 전지, 이 2차 전지에 동박이라는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박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팔아서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박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 알루미늄 필수 소재가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지금 시나리오를 들려드릴 때 보면은 예전에 전선도 있었죠. 전선에 안에 들어가는 그 코일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전선 가격도 올라가고 그 전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기업의 실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선주들이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전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알루미늄 소재 이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서 이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 조일 알루미늄도 이 공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수소 섹터가 이제 오늘도 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섹터의 대장으로서 이끌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엊그제였죠. 엊그제 이제 수소 섹터가 굉장히 큰 화력을 일으켰어요, 시장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알미늄이 지금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원자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지금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수습하느라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못 건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인프라가 진행이 되었을 때 꼭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풍력과 태양광도 앞으로 주목해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이거를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앵커님? 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알루미늄 그래서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알루미늄이 2차 전지 동박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유망하게 보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중에서는 대장주를 조일 알미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일 알미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알미늄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주가가 이제 기업이 남선 알미늄이 있었죠. 남선 알미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루미늄이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에는 아마 상승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그랬었는데 남선 알미늄 오늘에서야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알미늄이라는 이제 소재가 시장에서 등장을 했을 때 남선 알미늄을 사람들이 매수하고 건들기에는 조금 좀 투심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알루미늄이 다시 한번 올라가자. 조일 알루미늄을 건들기는 좀 무섭고 그래도 남선 알루미늄이 한 번 더 좀 건들기 좋은 주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상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종목 고민들 순서대로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 아나운서님, 이뻐요님이 오늘도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루카님 웃지 마세요. 네, 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문가님. 다 저 같은 의견이시잖아요. 텔커님이 웃겨 알미늄이라고 하셨고 치치장님이 저도 궁금했던 건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알루미늄인데 왜 알미늄이라고 줄였을까요? 썬님이 알미늄 줄여서 한 거 아님이라고 하셨고 매니저님이 알루미늄입니다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우리 루카님이 직접 내일 또 분명히 기업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도 한번 다음 주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커님이 비철금속 공급 감소 혹은 적체는 계속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루카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철 금속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공급난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철강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자고 했고 실제로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휴스틸이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심어두고 이게 비철 금속이 지금 공급난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으니 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제가 닉네임을 보지는 못했는데 텔커님이세요. 텔퍼님이요? 네. 텔커님. 네, 텔커님 같은 텔커님 같은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장에서 호재나 악재가 떴을 때 이거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은 또 저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라는 그런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시나리오를 쓰시는 게 굉장히 시장을 보시는데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루카님이 또 실시간으로 톡방에 대한 질문들 대응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휴스틸로도 크게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3부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로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는지 그 수익률표를 자세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3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유망한 종목 한 종목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종목도 3부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남아 계시면서 그 종목도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오늘 또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호사님이 루카님한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KTX 고속철도님이 루카님 퇴근하고 집에서 본방송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루카님 또 응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수님이랑 카루님이 이렇게 종목 고민이시라고 미코 그리고 에너토크 보유 중이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님이 9월의 첫날 루카님과 시작을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9월도 뿐만 아니라 10월의 첫날도 11월 첫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박님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들고 가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롯데렌탈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들어가셨나 봐요. 종목명, 이렇게 매수가 비중 3가지 다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에 지금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대박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님이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남겨주셨고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텔컨님이 톡방 상황이 좀 짧아졌네요. 울음 표시까지 하시면서 좀 아쉬워하셨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통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톡방에서 소통을 도와주시고 계시네요. 하랑 멈춰님 도 현대제철 고민이시라고 이렇게 매수가랑 비중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1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녹십자 홀딩스는 2.31% 하락을 하면서 33,85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질문자님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네. 네. 녹십자 홀딩스 오늘 홀딩스. 2.3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려주신 분은 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50%나 들고 계시대요.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녹십자 셀에서 이제 항암제 이뮨세렐 시주 이제 제조 방법과 특허를 국제 출원을 완료를 했다는 소식에 8월 31일이죠. 어제죠. 전일 이제 좀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주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죠? 비중이 50%라고 50%를 매수를 네. 하셨군요. 우선은 이제 이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바이오주에 이제 비중을 50%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조금 단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바이오주에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아무리 이제 튼튼한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대 이제 그 기업을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는 그 소식과 동시에 엄청난 우하향을 이제 그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 모았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가 된과 동시에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좀 장기간 사람들에게 조금 고통을 안겨준 종목인 만큼 그런 주식들도 사람들에게 이제 힘든 시간을 안겨줄 수 있는데 좀 바이오주 중에서도 뭐 이제 지인들이 추천을 해줘서 재료가 좋다는 말만 듣고 들어갔다가 조금 힘든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는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이제 짧게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좀 그런 접근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이뮨세렐 시주라는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4만 원이라고 하셨죠. 4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이거를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최근에 어제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고,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하방 추세를 조금 그리다가 이거를 다시 깨는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입가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중은 절반 이상 덜어서 이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 진입가에 도달을 해서 비중을 덜어서 수익이 덜 났다라고 하셔도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이 비중을 덜지 않고 가져가다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전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이게 다시 빠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실 거기 때문에 진입가가 온다면 무조건 비중을 덜어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상방 추세로 턴어라운드의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볼만하다. 하지만 이 아래로 28,000원 라인이 무너진다면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매도해서 덜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질문자님 지금 비중이 50%로 너무 크시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보고 비중은 최대 20%까지만 좀 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매드팩토고요. 매수가는 81,331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드팩토 보니까 정말 계속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가. 지금 질문자님 손실권에 계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1.29%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매드팩토 오늘 62,70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주죠. 바이오주고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항암제 치료제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벡토서팁이라는 이제 췌장암 치료 희귀 의약품이 이제 미국 FDA 지정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이었는데 사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진입가를 보시면은 81,000원이시죠. 81,000원이시면, 어떻게 보면 진입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진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빠져 있고, 여기 지지 저항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 저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지지선, 이 쌍바닥, 단기적 쌍바닥 지지선을 이제 여기서 형성을 했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주주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부분, 정확히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오시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이 반등이 오시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매수가를 81,000원으로 올리시는 거를 보니까 이제 평단을 맞추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는 이상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이 바닥을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해보실만 한데, 만약에 이 바닥 지지마저, 이 바닥 지지인 53,000원 라인마저 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덜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종목 뉴스에 관해서는 항상 매일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제 소중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는 당연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 루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하게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도와드렸던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5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 속 시원하게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